자, 서울시에서 지역에 있는 그룹들과 내지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서울시에 있는 청년들을 창업시키는 거. 서울시에 창업하기도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창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직접 와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 되게 재미있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는 아마 본인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바뀌지요. 자,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면 그 사업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죠? 근데 이 사업 되게 재밌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꼭 와서 발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좀 쫄라서 발표를 청하는데요. 부서가 6번, 7번 바뀌었어요. 담당 부서가.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다 바뀌는 거죠. 담당자가 바뀌는. 보통 담당자가 바뀌어요. 부서가 바뀌면 사업이 사라집니다. 근데 부서가 6번, 7번 바뀌었는데요.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를 따라가면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을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자,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넘으면 앞에서 막 X 해주세요. 제가 언제나 얼마든지 원래 60분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40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슬라이드는 사실 60장. 말도 안 되게 준비했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왔냐면 서울시도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서울시가 한 작년, 알고 계시죠? 재작년, 작년까지 대혼란 시대에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마을 담당하시는 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지원관님들 다 이제 나가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홀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저 과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 너무 설명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대외협력가에 이제 임명이 됐어요.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백경진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업을 하고 있니? 라고 해서 저에 대한 테임 알고 제가 소개를 일부러 좀 간단하게 드렸던 게 여기서 내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인데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이력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만의 자원들, 잠재력들이 녹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힘든 사업인데 너무너무 재밌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늘 항상 매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바빴는데 오늘이 청년들 마감하는 날이었거든요. 5시. 지금 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막 문의 들어온 거 바로바로 전화 받고 했는데 저는 생태학을 전공한 석사를 생태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이력이죠. 선생님이 되려고 교육학을 공부한 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생태학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고 그 이후에 저희 오늘 신집서 실장님을 제가 오늘 뵀는데 이장에 환경계획연구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이제 환경계획, 뭐 GIS를 해서 지도도 만들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마을도 막 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고 이제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 가서 국토 지역계획, 지역제도, 지역과 지역의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하다가 7년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보는 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내가 상상해서 연구에 썼던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화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는 세종시를 내려간다는 유연함만으로 서울에 남고 싶어서 서울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업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과의 인기제 공무원으로 올해 7년차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맡았던 사업은 지역상생 교류사업단이라고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지역상생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다가 신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저희 사업은 제가 시 내부에서 설명할 때는 서울시, 청년, 창업 딱 이렇게 세 개 단어예요. 매출액, 일자리, 성공, 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매출액도 제가 써오고 일자리도 써오고 다 써오긴 했는데 솔직히 우리 이 사업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리고 싶고 이게 어쨌든 행정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행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타 지자체와 어떤 관계 또 그것이 지역 주민이나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와닿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19년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서울시는 청년으로 하여금 왜 지역과 연계한 창업을 하게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이에요. 저도 시에 없을 때고 이때는 아마 지금 시장님이 당시 시장을 하고 계실 때고요.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이라든지 보시면 직장 운동부, 동계훈련, 선수단 초청파격 저게 애고를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매년 이제 여러 가지 광역시도가 진행을 하시다가 2008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했던 협약들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구성하다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으자. 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 어느 지역하고 협력하고 있니? 이런 부분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서울특별시가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건 도농교류법에 근거해서 마련이 되었고요. 이 법에 따라서 민간 입학이 생기게 돼요. 2016년에 5월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생기고 올해로 아마 사업단이 6년 차, 5년 차고 이 사업도 사실은 올해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시장님께서 지역을 많이 가시면서 MOU도 맺고 계셔서 여러 가지 사업의 하나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살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생성에 혹시 안국동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또 지역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저희 또 보면 공동체 사업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시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더 재미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2003년 현재 서울시와 지역상생은 69개 지자체와 MOU를 맺었어요. 200몇 개에 비하면 크게 많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분야는 3대 분야 23개 세부 사업인데 원래는 한 40개까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사업들이 일몰도 되기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업들이 작동되는 한 23개. 근데 이 중에서 중복도 되고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교류되는 사업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언제부턴가 서울시라는 지역상생이 서울시민이 알기나 해?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지역민들이 체감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15년, 14년쯤에 여러 가지 TF도 만들어져서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사업단을 만들면서 누구보다 더 와닿게 삶의 질,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삶의 질이 모두 함께 오른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그런 부분들이 좀 풍성해지는 사업들을 해보자. 그렇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제가 이 당시에 대외협력과에 있었고요. 상생상해를 막 개설하느라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 안에 지역상생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자가 교류하고 농산물이 오고 가고 저희 농부의 시장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문화예술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사람이 가서 지역을 체험하고 지역에서 알아가고 위해서 그게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좀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그리고 사람, 그리고 지역, 그 안에 있는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 지금 아까 지방소멸 얘기도 잠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서울시는 아픈 손가락이자 풍부한 자원이기도 한 청년이라는 그런 이제 있잖아요, 계층이.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우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 그 부서에서 별도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주인공이 청년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사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지역을 이해해야 되잖아. 청년들은 지역을 잘 막막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번에 밀양은 뭐 많이들 알고 있지만 지방으로 청년들을 막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지역들을 가보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지역에 대한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창업뿐만 아니고 경제적 활동 말고 창직, 지금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하고 계시는 다양한 활동들, 그러니까 활동가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보자. 이런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 이해의 지속성을 가져가고 이 활동에 있어서 소통 부분들,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서울 청년의 지역사회를 경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과 관계성을 한번 쌓아보는 사업들을 만들어가자라는 생각들이 2019년에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지역으로 다 내려보내야 되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주시켜? 뭐 10만 양병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서울이 너무 청년들이 많으니까 각 지역마다 내려보내서 할당하고 뭐 6개월 보내서 지역제한 조사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서울 예산이 많잖아요. 보내.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1000명, 10,000명 보내보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이제 지역으로 간 청년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지역에 가서 나의 거주 환경을 옮긴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번에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요즘에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의 중요한 방점은 언제가 내가 갈 지역, 내가 계속적으로 꿈꾸고 경험했던 지역에 대한 어떤 미래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라인나우가 아니어도 언젠가 이들이 갈 수 있고 라인나우도 너무 좋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과 지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이 뭐 마을 다음을 이야기하다, 뭐 다음도 있고 다음도 있겠지만 저도 서울의 미래, 그 다음은 지역이 있다. 청년들에게 그 미래가 지역이 있음을 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이 알라딘은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못한 걸 지역 가서 할 수 있다? 그것도 녹록지 않다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활동 무대가 지역으로 넓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스스로 긴장을 하면서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넥스트로컬 아까 손드신 청년 3명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지역을 넓게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이해도를 가져야지만 경제적인 활동과 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 여태까지 했던 기술들 중에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대표된 팀이라고 한다는 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청년 나와 개인과 지역을 연결하자. 사실 근데 여기는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역의 개념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마을을 대표하는 건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구성하잖아요. 공간이 마을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나와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좀 강조하자. 이거를 서울시가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행하고 반복하도록 하자.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너 잘못할 수 있어. 지역을 몰랐잖아. 다시 한번 가봐.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학습해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보자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을 연계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업비와 다양한 지원들을 한다는 말이고요. 여기 뭐 쭉쭉쭉쭉 썼죠. 서울 청년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지역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직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단지 지역을 가서 여기 역사 자원이 있지, 여기 강릉에 오죽헌 있지, 예쁘다, 바다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지역자원 조사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지역을 볼 줄 알고 하려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업성 마인드로 수익을 내가 내야지, 내 개인의 이득과 나의 회사가 잘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가져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잘 살고 나도 잘 살려면 저는 무조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본으로 해서 그 근거한 지역자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저희는 단계별로 청년들을 모집해요. 토너먼트예요.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60팀에 120명을 뽑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내년에 좀 바뀔 거예요. 100팀 200명을 뽑아서 지역자원 조사 기간을 둬요. 2달 동안. 그리고 2달 동안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은 이제 뭐 하루에 일비 얼마, 뭐 교통비 얼마, 숙박비 5만 원 이런 거 계산하니까 한 번 지역 1박 2일 하면 한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럼 2달 동안 적어도 10번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역 체류를 할 수도 있죠. 지역 다니도 상관없어. 100만 원 안에서 다 해결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뭐 이렇게 마을 분들 만날 때 식사비, 회의비,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너희 바카스 사가 뭐 이런 비용을 다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2달 동안 써! 이러고서는 보내고 애들이 막 조사 다녀요. 그리고 이제 여기 권호수 파트너님이신데 일주일마다 애들이 막 연락 받으면서 애들이 뭐 했는지 막 적는 거죠. 그래서 애들의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2달 끝나면 활동 결과 보고와 나 이제 앞으로 이거 지역 가지고 이 지역 가지고 이런 사업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죠. 그래서 사업화 지원을 그 다음에 하는데 100팀 중에 40팀만 뽑아요. 모두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잘된 아이들만 데리고 가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100팀에서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사업 결과 안 맞는데 약간 이런 팀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지역에 가면 내가 더 재롱스럽겠다라는 팀들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토너먼트를 하고 6개월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줍니다. 최소 1,000에서 2,000. 이때 저희가 지역자원 조사 결과를 끊임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뭐 시제품 만들어보고 상품 만들어보고 팔아보고 고객 만나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6개월 지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평가를 해요. 너 했어? 상품 팔아봤어? 마케팅 해봤어? 홍보해봤어? 어떤 성과가 났어? 지역과 어떤 협력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는 후속 지원이라고 부르는 이제 나머지 8개월의 과정을 또 시작을 해요. 40팀 중에 20팀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팀들이 거치는 게 한 1년 반이 돼요. 사실 지원 사업은 돈 주고 돈 사업비 어떻게 썼는지 확인만 하는데 저희는 이 안에서 엄청난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와 운영사무국, 저희 운영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지역에 있는 민간 활동가분들, 파트너님들, 청년들. 그래서 얘가 왜 지역에 갔는지, 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라는 단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서울시는 광역시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어디랑 연결점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우리 강릉이니까 강원도랑 연결을 해야 되나? 근데 저도 광역시, 서울시에 있지만 각 부서마다 하는 일들도 이제 뭐 여기 수원시, 용인시, 뭐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결이. 그래서 광역시도, 기초시군, 마을단위, 중간지원기관, 민간조직, 개인 어디랑 우리가 연결점을 둬야 될까? 제가 소통해야 될 상대가 누구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단위를 정했어요. 사실 기초단위도 좀 큰 편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나머지 활동들을 또 민간에서 현장에서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10개 기초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 강릉 지역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저 파트너님 앞으로 미래를 모르시고 인기가 많으면 인원이 많잖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권호수 파트너님이 이제 해결해야 될 친구들이 많다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4년간 저희가 이제 19년에 시작했어요. 19, 20, 21, 22, 올해로 13, 5년차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5기입니다. 솔직히 위기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갈 뻔 했겠죠. 서울시를 떠나 가방을 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대외과 있다가 경제실에 지역상생 경제과 갔다가 도시농가 갔다가 다시 대외과 왔다가 팁을 또 한 번 옮겼다가 팀장님도 바뀌었다가 막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홍보하지 말고 그냥 해. 민선 7기, 민선 8기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몰래 하다가 숨어서 하는 게 좋은 건가 하다가 그래도 난 유지되는 게 좋겠다. 가늘고 길게 갈 거야. 이 사업은 너무 좋은 거니까 생각해서 버텼어요, 사실은. 그리고 버티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시냐면 비즈니스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이건 창업 사업이야. 창업가로 보내. 계속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절대 창업가 갈 수가 없다. 난 이거는 지역 연계 강점 아니고는 이 사업은 의미가 없어. 그래? 청년가로 가. 절대 청년가로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기준이에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 제가 왜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사실 제가 여기 오면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게 되네요. 왜냐면 이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고 과장님한테 단도리를 듣고 왔는데 아무튼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많이 좀 부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30개 기초 시군 대상, 어쨌든 중복 다 제외고요. 5년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팀들 빼고 한 12,000 정도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 청년들이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업화비를 받은 팀은 171팀. 그러니까 실제 돈을 받아서 제품을 한번 생산해보고 사업자 등록을 한 팀은 170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의 비즈니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것 때문에 버텼어요. 친구들이 잘해줘서. 330억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171팀이니까 330억은 한 팀당 한 1.9억? 2억 정도 되는 수입을 내는 거고요. 고용 창출도 많이 했어요. 지역에 내려간 친구들의 경우에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너무 아시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무관 제 거 공부 좀 같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투자 유치도 100억까지 했어요. 엔젤 투자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역 상생이 그 지역 연계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과 너무 다르거든요. 이 사업을 이해하시고 가슴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내주시고 1억 정도 되는 금액도 막 해주시고 목포에 계신 친구 같은 경우는 노후된 빌딩 아무도 안 쓰니까 그냥 무상으로 너가 써서 살려라. 약간 이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출들의 대부분은 19년, 20년에 진행했던 팀들이 대다수로 70% 이상이에요. 아직 3, 4기는 성과를 내기는 좀 부족하죠. 아시겠죠? 비즈니스,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거 하시면 첫 해에는 1,000만 원 벌면 잘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친구들의 가치나 미션을 투영하는 사업들이 있는 한 이 친구들은 현재 5억을 하더라도 25억, 그 이후에는 25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저는 위에 실장님과 국장님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들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저희 창업팀 유형을 3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이건 지역의 관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원 활용형. 그러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 이런 식혜 같은 거, 단호박 식혜 있으면 단호박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런 팀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창의 검정보리를 가지고 하는 커피대체 운영한 팀은 고창의 농업기술센터랑 콜라보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딱지에 고창 검정보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 우리나라의 고창의 검정보리가 아까 커피 얘기인데 커피 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라떼, 바닐라 라떼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GS25나 쿠팡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팀들도 있고요. 인로컬, 지역 기반이에요. 이거는 서울시 안에서는 많이 홍보할 수 없지만 제가 이런 데 나오면 너무 신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에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합천의 영상테마파크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세트장이잖아요. 항상 비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트장 구경하러 와요. 아, 나 이 영화 봤지. 여기 공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왔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청년들이 그 공간을 방탈출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보고 가면서 아웃도어 방탈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어요. 합천군의 관광가가 좋아, MOU 하자. 우리 수익의 몇 프로를 우리 나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고성 같은 경우도 워케이션 공간을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죠. 농촌 계획 개발 사업을 많이 하면 지역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중심지 사업 많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많이 저렴하게 3년간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을 렌트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청년들이 쓰면서 계속 그 지역으로 청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워케이션 하면서 불도 피우고 이장님이 또 여기 근처에 좋은 곳인데 나가볼래? 그래서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드로컬은 지역 문제 해결인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무슨 얼마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환경 문제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통영 같은
같은 경우에는 불패각이 되게 심각해요. 그 지역을 가보시면 박신장인가 제가 갑자기 그 명칭 생각이 안 나는데 불을 까서 불을 포장하는 곳에 보면 불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엄청 냄새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거를 돈을 내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청년들은 돈을 받고 재료를 받아와요. 1,000원에 예를 들어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1kg에 1,000원에 팔 거를 1,000원에 내보낼 걸 이분들이 통역분들은 500원에 내놓고 이 친구는 500원을 받고 돈을 받으면서 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인천에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액상 제설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불가사리로 만든 제설제 들어보셨잖아요. 비슷한 사례예요. 근데 지역에 어떤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통역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자체에서. 이런 관점들을 세 가지를 저희가 하는데 바이로컬, 자원을 활용하다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기반이다가 제품까지 만드는 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야 매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많이 얘기했는데 뒤에 있는 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지역과 협력하고 연결하는 방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업의 특징은 총 3개예요. 지역자원 종사가 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비즈니스 하지 마. 비즈니스 관점으로 지역만 봐. 좀 만들어봐도 되지만 그거 너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아이템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 2번째는 행정이에요. 모든 사업은 사실은 행정과 행정 연결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직접 강릉시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과 소통하고 제가 직접 목포시에 있는 팀장님과 소통을 해서 지자체 단체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청년들 격려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유휴 공간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부분들을 관계부서도 연계해주고 또 공간들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권업소 파트너님 같은 지역에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눈에 지금 다 파트너님처럼 보이는데 제가 왜냐하면 파트너님 모임에 가면 이런 기를 받거든요. 청년들은 다 이렇게 받아. 너 얘기하냐? 나 시간 빨리 가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러는데 파트너님들은 너무 초롱초롱하게 항상 무슨 얘기들을 할까 막 이렇게 기대해 주시는데 인간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고민이 서울시가 지역에 어떤 연결을 해야 되나 어떤 단위와 연결을 해야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무리하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을 것 같고 제가 쓰는 용어나 제가 해야 될 방식과 또 여기서 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역을 또 저희가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안내자분이 지역에 갔을 때 청년들이 강릉에 딱 왔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파트너님 저 여기 누구 만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거 알아보고 싶은데 한번 저랑 만나주시죠. 상의도 하고요. 그런 지역의 언니이자 오빠이자 삼촌이자 누나이자 형이자 이런 친구들이 민간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사업 구조예요. 이거를 제가 항상 계획서에 넣으면 과장님 네 맨날 이러세요. 복잡해 네 막 이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구조는 복잡할수록 사업은 잘 됩니다. 담당자는 미칠지언정. 네. 그리고 서울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솔직히 이걸 위에 서울시 중심에 있는 게 좀 창피하긴 해요. 서울시에서 작성을 해서 그런데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자체 행정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필요한 지자체 모집을 해요. 오늘 서울시로 와서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협약합시다. 그리고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파트너님들을 추천해줘요. 강릉시면 강릉시, 영월이면 영월. 우리 지역은 이런 파트너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센터에 괜찮은 사무국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청년들 맞이할 때 완전 최고일 것 같아요. 지역에 다 알아요. 연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연결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파트너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을 단위, 사람, 조직, 구성, 모임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청년들이 알고 싶은 저희 청년들이 문화재 관광하려고 이제 오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사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파트너님이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왼쪽은 뭐 지역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 요즘 로컬 엄청 대세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로컬 투자위원단 저희는 팀들이 창업이잖아요. 본인의 생업이에요.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비용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원 사업들만 하고 있겠어요. 투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로컬에 특화된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해서 투자자를 만날 때 자세,
발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용어를 써야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이 말이 먹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기는 합니다. 좀 너무 좀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형식으로 가르쳐주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전담 인력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담임제가 있어요. 지역 매니저가 있고요. 운영기관에 파트너님 같은 특별활동 과목 담당자도 있고요. 전담 코치가 이제 1대1로 비즈니스로 한 달에 2번 만나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다시 와. 이런 분도 계시고요.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한 명의 청년을 기르기 위해서 온 마을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의 특징 한번 볼게요. 지역자원조사 어떤 식으로 하냐면 테이블이 있어. 사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역으로 오는 청년들 살겠다고 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전부가 아니거든요. 효과적인 활동 계획이나 지역 정보를 알기 위해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청년들은 이렇게 지역자원 조사들을 합니다. 한번 모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생산자분도 만나고 뭐 비닐하우스도 가보고 어디 빠져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지역자원 조사 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요. 2달 동안 지역과 관계를 맺어 지역을 이해해 이 사람들과 함께 친해져 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청년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난 비즈니스를 하려고 난 이게 창업지원 사업이니까 1,000만 원, 7,000만 원 받으려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지역에 가서 사람들 만나봐,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봐 이렇게 되니까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들이 마지막 졸업할 때는 지역을 그래도 한 조금은 이해하고 주무관님 제가 이 사업할 때 지역 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지역자원 과정을 보면 지역 캠프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발표도 듣고 뭐 이렇게 조문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고요. 지역조사 방법론도 교육을 해요. 조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뭐 이렇게 여기 나무가 많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많은 이유는 이 지역에 어떤 생활 문화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는 왜 마을숲이야. 그래서 이 마을숲을 지켜야 돼. 그럼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야.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계획서를 맞춤 컨설팅에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자원 조사와 비즈니스 시각은 따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같이 2달의 과정 동안 그것들을 하게 되고요.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가 실패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실패 뭐냐면 영월에 예밀 와인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월군에서 와인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 한번 데려가주기 위해서 마을에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포도 이미 이렇게 와인을 만든 나머지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 요즘에 이런 찌꺼기로 만든 피켈 와인이 되게 유행이래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찌꺼기를 여러 가지 당을 결합해서 약간 단맛에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 친구를 지역자원 조사하면서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날 이랑 2번, 3번을 갔나?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저 이거 주실 거죠? 그래가지고 10만 톤가량을 쓰고 약속을 딱 하고 와요. 아싸, 됐다. 그랬는데 다음 달에 가보니까 다 버리셨어. 10만 톤 없어졌어. 왜냐하면 친구들이 지역에 많이 가지 않는 거. 다 됐다고 생각한 거죠. 이 지역 이제 예밀 와인인가.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서류화를 잘 못하거든요. 여기 해주시기로 해서 저희 하기로 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다 됐다 생각하고 가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피켈 와인이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버리는. 어떡하지? 그래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나는 사업을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역 간담회를 저희가 이제 가끔 하거든요. 지자체 관계자분들 다 모으고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서울 청년들이 가는 거 얼마나 쭈삣쭈삣거려요. 저도 조금 여기서 이렇게만 걸긴 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친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나 와인 하려고 해서 다 버렸어요. 그러면 포도 말고 사과 슬러지 써보면 어때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함이 막 적시에 들어가 있고 영월의 농업기술센터에 연관돼 있는 사과 이제 즙을 하시는 그분들은 이거 사과 슬러지를 어떻게 폐기할지 좀 어려워하시니까 와인 같은 경우는 포도를 다시 포도밭에 뿌리신대요. 그래서 아마 비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뭐 씨가 안 맞아서 그렇긴 했겠지만 이 슬러지를 구워다가 사과 와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역자원 조사하면서
너무 희망을 찾다가 땅을 치고 바닥 치고 다시 올라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역자원조사 끝나고 사업화하고 지금 후속 지원까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포도 찌꺼기 약속을 딱 하셨대요. 대표님 서류 작성하셨어요? 작성했다고 작심하라고 하셔서 어쨌든 애플캔 와인부터 피켓 와인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건 좀 간단해요. 저희도 아까 이제 저도 늘 가슴에 이렇게 사직서를 늘 안고 카페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되게 관심 있게 받고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늘 누구나 마음이 바뀌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엄청 그 발효차에 대한 관점이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남도 지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 쪽에 도라지가 되게 유명하고 이런 부분도 되게 유명하다고 봤대요. 근데 도라지 농가를 소개를 받았어요. 강진구를 통해서.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도라지를 자기가 만들어 보니까 너무 써. 절대 못 마셔. MZ세대 건강하려고 마시면 저희가 40, 50대는 참고 마시지만 20, 30대는 참지 않거든요. 그런 아닌가요? 도라지 선회했어요. 그리고서는 막 강진을 돌아다니고 보니까 감이 막 열렸대요. 감이 열리는 시기 이 친구도 때마침 간 거예요. 감잎 가지고 감리차를 만들어 볼까? 그거 만들어 봤어요.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안 될게요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동백이 강진에 이게 유명한 저희 동백하면 제주 아닌가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수? 네. 근데 강진도 동백이 되게 유명한데 이 강진은 동백꽃이랑 동백차를 집에서만 마시는 용도로 만들어 왔대요. 그러니까 파는 용이 아니라 그냥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 농가들을 강진은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랑 엄청 콜라보를 하거든요. 그 센터에서 농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농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개시켜 주시고 그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와 침출차 이 친구는 침출차 물에 몇 번 이렇게 담가놓는 그런 건데 그거를 엄청 되게 이거다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처음에 가져왔던 건 도라지 몸에 건강에 좋은 도라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딱 하고 2달 지나서 왔는데 저는 동백 하겠습니다 뭐지? 그랬더니 중간중간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진은 청자가 유명하잖아요. 청자 그 닭이 세트를 같이 콜라보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실제적으로 일본에 닭이랑 같이 해가지고 일본 사이트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포기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요. 괜찮아. 실패해도 돼. 못해도 돼. 상품 안 나와도 돼. 일단 네가 경험한 것들을 전문가 평가할 때 발표해봐. 그럼 또 어느 정도는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해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저희가 상상 이상의 어떤 결과들이 난다라는 거죠. 네. 타 지자체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저희는 행정이니까 서울시랑 기초신문과 같이 할 때 기초신문은 이러 사항들을 지원해요.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뭐냐면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을 다양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강진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빈집 많으니까 빈집 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팀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역 앞에 청년센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로 가기 전에 역 앞에 있는 센터에서 너희 회의하고 일하다 가도 돼. 그거 넥스트로컬 팀한테 내가 제공해줄게 하는 익산시도 있고요. 이거는 지역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을 저희가 존중하기 위해서 모두 똑같이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진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 회의공간 제공하고 대규모 국비사업 연계 너무 좋지 않아요? 얼마나 거예요 도대체?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서울에서 온 청년들이랑 함께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지역민들 봤을 때 서울 청년들 뭘 믿어요? 저도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걸로 유인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의성은 이웃사촌 시범마을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 19년부터 같이 했고 그 당시 도지사의 공약사업 때문에 저희랑 같이 연결이 됐는데 지역자원조사비 서울시에서 2달에 100만 원 줘? 그럼 우리 200만 원 줄게. 오는 친구들 300만 원 받는 거예요. 의성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가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지역을 볼 수 있고 지역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 방식은 제가 오늘 이거는 왠지 내가 약하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넥스트로컬 이제 7, 8월에 또 모집을 해요. 이제 올해 5기인데 내년 6기를 하는데 할 수 있겠죠? 6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기초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요. 짠!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내년에 할 건데 지자체 관심 있으면 참여해. 그리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이런 지원사항 얘기해. 혜택 얘기해. 지역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아요. 제가 어디서 지나가다 받고 다른 집에서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 공무원님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업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저희가 하더라도 서울시도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균형은 서울이 움직이면 행정 지역도 움직여야 된다는 게요. 같이 움직여서 같이 발맞춰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초시군이 서울시에 참여 신청 제출을 할 때 다양한 부서에서 와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시군 단체장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기획이나 정책전략, 기획감사실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 부서, 일자리 창업부서, 영업기획사나 지역공통체 부서 등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붙여서 가지고 오십니다. 자, 저희 구조체계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지겨우시나요? 어떠세요? 안 지겨워요? 퀴즈를 아까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영월군 바로 옆에 친척이죠. 영월군은 네, 저희가 맨 처음에 19년에는 기획감사실이랑 같이 했고요. 20년부터는 청년사업단이랑 같이 했어요. 여기는 청년사업단이 외부에 나와 있어서 아마 도시들 지원센터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민간 조직은 아닌 상황에서 공적인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부터 제가 이 세 부서를 불렀어요. 안 되겠다. 셋 다 협력해주세요. 감히 제가. 군수님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르죠. 저는 이 부서 칸막이를 그냥 제가 모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연계하고 청년들이 만든 상품들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상품으로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청년사업단은 공간 활용하고 네트워크 연계하고 연계사업하죠.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생산물과 연결해주고 마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청년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폐광지역, 영월은 폐광지역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공 공장들을 만들어서 영월의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쪽 충북이나 충남 가서 상품을 만들어 와요. 보통 그렇죠. 저희 가공하면은 이 관내에 공장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공장을 만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셋이서 이 세 개를 콜라보하게 됩니다. 차례들을 말씀드리면 레드로즈빈이라고 21년 3기 팀이에요. 이 팀은 이름이 두 개예요. 서울은 레드로즈빈이라는 이름의 사업장을 갖고 있고요. 영월에는 위로약방이라는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청년들은 서울에도 거주하고 지역에도 거주하고 어느 날은 레드로즈빈이었다가 어느 날은 위로약방이었다가 여기선 영월 군민이었다가 여기서 서울 시민이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는 원래 엄마가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초콜릿을 못 먹고 당뇨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달지 않고 당이 많이 없는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수콜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다가 영월의 숲으로 저희까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영월의 마차리 할머니들을 알게 돼요. 마차리는 굉장히 그 상광지역이어가지고 엄청 그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 평균 연령 너무 높은 지역인데 이 할머니들이 늘 쑥을 캐고 계셨대요. 지나가다 보니까. 나는 쑥을 하는데 저분들은 나는 쑥실이나 초콜릿을 만드는데 저분들은 쑥을 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쑥을 캐서 오면 이 대표님이 사요. 그 쑥을. 그리고 그걸로 쑥실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영월군이 조성한 공간이에요. 원래는 피자 가게였대요. 마을 개혁이 하던 곳이었는데 이 지역을 떠나시면서 이 친구가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간들을 변신시키고 이 레드로즈빈이 위로를 테마로 한 카페로 해가지고 어쨌든 지역 안에다가 할머니들을 위한 교육장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오셔서 빵도 만들고 락다뚜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업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대표님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처음에 갔을 때
때 영월에 딱 도착을 해서 지역전 조사 때 왔는데 농가들을 만나잖아요. 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수구로 뭘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농가에서 그 청년의 아이디어를 뺏어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제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제작하는 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말하는 게 좋은 일인가? 왜냐면 친구들은 너무 지역이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모두가 그러시진 않지만 이게 약간 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아이들 도움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있다가 이 친구가 느꼈어요. 내가 이 지역과 친하지 않구나. 이분과 내 신뢰를 못 얻었구나. 나는 이분들한테 그냥 단지 사업가일 뿐이다. 곧 갈 친구, 떠날 친구. 그래서 이 지역에 마찰이 있는 분들하고 밤새 뭘 만들어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 일주일 몇 대 이상을 준비해서 야시장도 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역의 행사들을 다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지역분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지역분들과 좀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팀들이 시행착오로 실패도 많이 하는데 그런 실패들도 저희는 간혹 있습니다. 뭐 레드로즈빈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팔려요. 뭐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구조체계의 한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행정부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을 저희에게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강진 같은 경우는 건설가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센터가 부서 역할을 대신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오면 그 총코디님이 전체적으로 팀들을 왕언니처럼 아우시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분들이 지역 파트너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고 운전 못하는 애들은 운전을 여기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꼭 그게 그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의성은 행복의성지원센터 옛날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센터였는데 그쪽에서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지역이 어쨌든 기초 단위의 지자체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예산을 어쨌든 내리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누구랑 써야 될지 사실 난감하실 때가 많으실 거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디어는 너무 충분하시잖아요.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내려갔을 때 공간들을 같이 향유하고 공유 주방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예산 지원에서 청년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저는 앞단에 있는 영월군도 세개 부서가 아까 마찰이 그 친구들을 모두 도와줬던 것처럼 이렇게 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이 하는 역할들은 매우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역은 제가 늘 자랑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진 아트랩소디라는 팀이 강진에 지금 내려간 지 3년 반이 됐고요. 행안부의 청년마을 사업 알고 계신가요? 그 사업을 서울 청년인데 지역에 내려가서 운영업체가 됐는데요. 이 친구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의 청년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면 사실 너무 이제 보고서 쓰고 컴퓨터 작업 너무 잘하니까 이 지역인 청년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계획서를 같이 써도 자꾸 뭔가 이렇게 틀어지고 하니까 서로 간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서로 좀 터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힘들어서 이번에도 강진의 도시를 센터장님이랑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과 지역의 기존에 있는 청년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거는 강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넥스트로컬의 큰 숙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역 현장 파트너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좀 많이 글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행정과 행정의 제한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도움 없이는 청년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움 없는 사업은 진정한 지역 연계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요즘에 로컬 크리에이터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안에서 되게 의미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동떨어진 하나의 섬으로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이 친구들이 자원을 활용하든 지역의 안에 있든 이거는 지역민들, 지역사회, 지역마을 어떤 무엇이든가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만이 갖는 이야기와 역사문화, 또 생활문화, 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구성이 어디에 집중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좋아하는 단체 모임은 뭔지를 지역 파트너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결해 주신다. 약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 소개, 파트너 주요 역할은 지역자를 소개하고 캠프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역에 오면 일단 내 일인 거예요. 청년들이 지역에 오면 2달 동안 내 새끼들
내가 관리하고 내가 같이 모니터링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이고요. 좀 복잡한 과정이지만 서울시가 지자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운영사무국은 저희 이제 용역사라고 저희 부르는데 지역 파트너와 같이 협업을 합니다. 지역적 정보를 일단 쭉 다 친구들이 섭렵하도록 정리를 해줘요. 얘 딱 떠먹여 주는 거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시작해. 이거 이제 더 이상 정리하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출발이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민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뭘 배울까요? 배우는 게 있겠죠? 자, 이 사업은 사실은 저는 제일 말하고 싶은 건 일방적이지 않은 사업. 제가 막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좀 재밌긴 한데 연결과 소통의 훈련이에요. 저도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커왔지만 제일 어려운 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이제 사회생활 20몇 년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요즘에 핸드폰하고 자기 온라인이 자기만의 세계일 때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누군가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지역에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어떤 누군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역에 갔을 때 온전한 나를 보게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보러 왔는데 너무 철저한 민낯의 나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늘 얘기해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만약에 강릉에 계신 분들은 이 강릉에 이런 것들이 자원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뭐, 여긴 항상 유명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서울 청년들이 보기엔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이거 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좋아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도록 해요. 고객의 취향에 맞는지. 그래야 사업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은 지역 원재료를 재발견할 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객 검증하라. 이거는 청년들이 저희 사업 졸업하면 늘 이건 너무너무 좋은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제가 자랑하는 팀인데 나주에 쪽 아세요? 쪽빛 하는 그 쪽을 사실은 저희 과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쪽이 뭐야? 막 이러셨는데 이 쪽을 이 친구 처음에 이쪽을 하려고 갔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쪽을 활용해서 샤프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와디즈 펀딩도 잘하고 진행을 했는데 잘 팔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친환경에 대한 어떤 선도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비건 페어도 많이 나가고 이것에 두 번, 세 번의 어떤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면서 이 친구의 이런 모토가 된 거예요. 사업의 마인드셋이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쪽을 이용해서 샤프바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됐다. 서울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강릉의 초당두부 되게 유명하잖아요. 초당두부를 이용해서 베이글을 만든 팀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7월 말에 경포대에 샵을 이제 낼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이미 공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강릉 초당두부는 천연 발효종으로 만들어 엄청 건강하다고 하고 이 친구도 권옥성 파트너님이 엄청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강릉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릉에 내가 초당두부를 꼭 이용하고 말 거야 이게 자기 목적이 엄청 있었어요. 만들었죠. 그리고 강릉에 내가 샵을 낼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럼 강릉에서 판매돼야 되잖아요. 강릉 사람들이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파트너님도 그거에 동의를 하셔서 뭐 다기출 커피라든지 무슨 커피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유명한 커피에 거기도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조식으로 이제 베이글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이거를 사용하시도록 많이 같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커피 관련한 부분들이랑 빵은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빵은 빵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빵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곳에 고객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염두해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역할들도 파트너님이 해주실 걸로 됩니다. 저는 서울도 로컬이라 생각하고요. 서울도 지역이고 다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나 다 지역입니다. 청년들이 봤을 때는 내가 경험했던 지역이 또 다른 지역의 또 다른 경험과 계층을 형성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주류팀이에요. 지역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팀들인데 성수동에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4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같이 만든 건 아니에요. 뭐 한 집 건너 한 집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서 성수동이 뭔가 로컬 양조장의 뭔가 그런 느낌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지역에 2개 더 있는 집
팀 6팀이 모여가지고 양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울의 성동의 그 힙한 성수에 지역의 재료를 이용해서 엄청 그 쌀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재료를 이용해서 뭐라고 해야 돼? 전통식 증류 소주? 엄청 맛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만드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양조 마켓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개인이 서울에서의 또 다른 안테나샵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팀들은 이제 우리 농산물이 서울 안에서 이 전국 안에서만 해소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팀이 있어서 국내 시장은 전혀 염두해두지 않고 해외로만 생각하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검정보리 바닐라 라떼 커피는 아니에요. 아까 그 검정보리 라떼고요. 여기 오른쪽은 깻잎인데 밀양의 깻잎이 전국 생산지의 60인가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깻잎을 보면은 뜯어서 작은 잎들이나 타지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이 친구가 모아다가 빻아가지고 시즈닝을 만들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갔더니 인기 폭발이라는 거예요. 코리안 뭐 세서미 뭐 이런 거.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드라마에 삼겹살 먹는 거에 깻잎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국 깻잎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깻잎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까 너도 나도 막 사갔다는 거예요. 해외 바이어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인기가 진짜 많았던 국내에서는 아직 안 팔리지만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밀양 농가랑 팀업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사실은 요거는 지금 사실 오브 더 레코드예요. 요거 혹시 나중에 영상에 찍히면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서울시가 해야 될까요? 저는 늘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서울시 안에서. 왜 서울시가 지역에 가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야 돼? 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지자체가 해야지 서울시가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럴 땐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서울시 중앙정부는 아니고 서울시 자체만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긴 하지만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부의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고 수도권 인구도 이미 50% 넘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왜 서울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전 여기서 조금 아까 제가 위로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해야 되겠죠. 네. 중요한 일이고 지역상생 사업을 서울시에서 했을 때 저는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내려가서 살지도 않은데 지역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자체에서 관심 없는 담당자도 있어요. 담당자 6개월마다 바뀌잖아요. 저는 심지어 1년 동안 담당자가 4번 바뀐 적도 있거든요. 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또 인사하고 또 설명 가고 또 인사하고 설명을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요. 어차피 지역이 이주도 안 하는 인사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러세요. 뭐 얘네들 그냥 상품 만들어서 파는 건데 우리 지역에 남는 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관계 인구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그 인구의 다른 관점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여러 지역을 살아요. 요즘에 주민등록 복수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한 지역에 5일 있고 서울에 5일 있고 지방에 이틀 있고 역으로 하기도 하고 내려가서 살진 않지만 잠재적인 저는 지역으로 이주할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이렇게 2달, 3달의 지역을 경험하면 그 지역은 결국에 또 가게 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촌이라는 말은 좀 그렇죠. 내가 은퇴하고 나서 가야 될 지역처럼 고향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비즈니스적으로 막 우리 대 얘네들 그냥 우리 뽑아먹고 갈 거잖아요. 나 그냥 내가 기술 알려주고 뭐해 그냥 자꾸 가는 거 자기 돈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사업은 창업 헌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분별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거래처 뚫는 느낌으로 저희 사업을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그건 제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생각도 조금 다르게 변화시키고 최대한 그렇지 않은 친구들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대학 어디선가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냉모팀들 오늘 설명 들으셨으니까 쟤네들 비즈니스 잘하나 볼까? 무슨 이게 아니라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저희도 최대한 청년들이 내려갈 때 실수하지 않도록 더 유의하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 지역 상품으로 둔갑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이디어 좋아가지고 막 우리 이거 해봐요. 농사랑방 이렇게 됐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이분 연락을 끊고 사업을 다른 데로 해가지고 생산을 이미 해버리셨어요. 여기는 이미 그런 게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엄청 상처받은 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팀도 있었어요. 중간에 중도 포기해서 저랑 같이 엄청 많이 했지만 결론은 못하겠다 이러셔서 이제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상처가 좀 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프고 또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어느 지역에 청년협동조합이 있어요. 지금도 되게 유명해요. 제가 그 팀을 볼 때마다 좀 고민 되게 많은데 지역의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청년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정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어떤 그 증빙도 없고요. 이거에 대한 회수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관 자체가 다 없겠죠? 그러니까 조합은 만들었어요. 으쌰으쌰 청년들이 왔어. 이장님이랑 막 해서 막 사업 따고 농기구 사업 따고 했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지역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이 귀농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출자해. 오케이. 나 그러면은 참깨 오이 만드는 거 내가 돈 낼게. 재료 C 사고 이렇게 막 3,400 넣고 참기름 뭐 만드는데 이거 다 재료를 넣었는데 없어. 남는 게 없는 거지. 이 친구는 2년 동안 지역에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일기 친구고 19년에 처음 들어와서 저한테 너무너무 귀한 친구인데 왜냐하면 창업이 아니라 귀촌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또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지역 안에서 마을을 옮겨 다녔어요. 이 면에서 이 면으로 이사하고 여기 이장님이랑도 또 상의도 하고 또 다른 유기농 하시는 분 만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귀촌에 대한 생각을 접고 좀 마음 아픈 그래서 결론은 이 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이 정관을 만들기 시작하고 다시 그런 부분들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에게 지역에 갔을 때 이런 서류들이 중요해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도 사실은 아직은 우리도 어설프지만 지역도 아직은 어설프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배워가야겠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겠구나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또 청년들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년의 창업이 지역에 떨어졌을 때 꼭 안 좋은 면만 있진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다. 그런 것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약간 국토계획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환경계획. 근데 이제 그 박태선님의 국토와 민중에 대한 책이 보면 요즘에 한반도는 그러니까 이건 요즘이 아니다. 1980년대니까 졸아들 때도 졸아들었다. 시간적으로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지역의 특징은 사라진 지 오래다. 너무 비슷하죠, 사실은. 한반도를 좁혀놓고자 애쓰는 것이 정치나 경제의 힘이라면 이거는 어떤 힘인지를 아마 다 감각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한반도를 넓혀놓는 작업은 문화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라도 바닷가의 민요랑 경기도 소리는 같지가 않는 것처럼 지역은 다 달라요. 특성이 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널찍하게 떼어놓고 넓고 먼 곳을 좁고 가깝게 보호하는 것이 물론 원칙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는 건 맞지만 이제는 가깝고 작은 것을 조금은 넓게 크게 확대해서 차별점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더 고민하는 때가 아닌가. 마을마다 지역마다 마을센터도 있고 도시진흥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가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것만큼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저는 지역의 다양성과 관계성에 관심이 많고 그걸 공간에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넥스트 로컬을 좀 그렇게 꾸려나가고 싶고요. 서울의 지역과 같이 국토라고 표현해 좀 약간 오글거려도 참아주실 줄 알아요. 저는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들을 발견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그 발견했었던 보석들이 세상으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잘 안내가 되고 잘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